안녕하세요. 강화에서 서예 캘리그라피 강의를 하고 있는 초당 최재순입니다.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문화 오아시스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캘리그라피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예와 달리 캘리그라피는 법과 규칙을 벗어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손쉽게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초부터 활용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수업에 뵙겠습니다. 캘리그라피 서예와 캘리그라피 다른 점을 일단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예는 일정한 법을 지켜요. 법을 지키는데 캘리그라피는 첫째가 이제 자유로우면 돼. 글씨가 첫째, 예쁜 글씨 조합. 이게 예쁜 글씨 조합이 캘리그라피의 뜻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서예처럼 어떠한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이게 아니라 꼭 이 붓글씨 붓이 아니라 뭐 사각형 물감 붓이어도 상관이 없고, 근데 어찌 됐든 캘리그라피가 서예에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서예 붓으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쓸 때는 상징성. 예를 들어 내가 꽃 하나를 써도 글씨로 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글씨 안에 모든 걸 담는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한문은 글씨 자체가 뜻이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상징성이 나타나야 좋은 캘리가 되니까. 선생님, 글씨를 못 써도 될까요? 상관없어요. 글씨 못 써도 예쁜 글씨니까. 초등학교 애들 글씨 같은 거가 추사 글씨 맞먹는다고 얘기하는 거가 오히려 자유롭고 힘있고, 그렇다고 걔네가 예술성이 있다고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걸 더 쳐주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예쁜 조합 글씨고, 쓰는 기본은 이제 기본 선이나 기본 자획, 우리 자음 모음, 기본 선획은 기본은 좀 배워둬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떠한 형태로 글씨가 이루어지는지가 되니까, 이제 자음, 모음, 글씨체 쓰는 방법만 몇 가지 기초로 쓰고, 이제 한 글자로 캘리그래피를 하는 거, 두 글자로 하는 거, 색깔을 넣고 여러 자로 하는 거,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음을 보면 흔히 이렇게 기역자를 써도.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전통 서예에서 쓰는 글씨체인데, 이걸 네. 변형을 하는 거예요. 힘을 였다 줬다가 이렇게도 하고. 어디에 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렇죠. 예. 똑같이 하고 이것만 두껍게. 자, 이렇게 글씨가 다 달라지네요. 달라. 근데 이것도 기억이지만 이것도 기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다고 이거 틀린 거는 절대 아니야. 그치? 네. 이거를 오히려 변형을 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훨씬 좋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글씨를 기억, 니은도 마찬가지. 전통은 이렇게 되면 요거를 변형을 하는 거예요. 두껍게 했다, 가늘게 했다. 난 이런 니은으로 쓸래. 아니면 이거 길게 하면 어때? 예를 들면 이렇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기억부터 희읍까지 네. 이런 식으로 변화 있게 써보는 거가 첫째예요. 그래야 정통에서 전통으로 서예를 써도 폼이 나지만 이렇게 써도 글자를 알고 쓰는 거야. 근데 만일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쓰면 그거는 이제 글씨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중간거가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변형을 해서 기역부터 희역까지 쓰는 걸 먼저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가로획도 마찬가지. 모음은 세 개잖아요. 네. 가로획, 세로획, 가로의 세로의 점, 네. 가로의 점.
이게 세 가지니까 마찬가지예요. 가로도 택을 두껍게도 이렇게 그어봤다가 이렇게도 걷다가 이렇게도 걷다가 세로도 마찬가지 같은 굵기로 거보고 두꺼웠다 들어서 걷고 이제 이렇게 변형을 주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위에하고 글자 자음과 모음을 맞춰서 쓸 때 이런 거가 어느 때 쓰이나 그거는 거기에서 이제 설명이 돼요. 감사합니다. 자음 중에 한 서너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아마 니은까지 있을 거예요. 요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 다음에 시옷이 있고요. 시옷에서 지읒, 치읒은 요 시옷을 기준으로 하나 올라가면 지읒, 점 하나 찍으면 치읒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요거 이상은 이제 응용. 언급을 피하고 이제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거 하나는 요 리을 같은 경우 요거는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궁체, 궁서체 정자, 판본체, 그 다음에 흘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쓰고 하나, 둘, 셋 이렇게도 써요. 근데 흔히 그 다음에 리을, 디귿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니은도 이렇게. 근데 간혹 주의할 것들은 요 니은에서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이 다자로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럴 경우는 전혀 그 한문 원래의 글을 공부하지 않은 그냥 쓰는 글자로 하기 때문에 전혀 뜻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디귿은 이 앞에 첫 획이 있어야 되고 이게 나가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고 니은자에서 앞에를 길게 하면 어찌 보면 이거 디귿 틀림하고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주의를 해줘야 돼요. 니은 디귿에선 요거만 주의하면 되고 그러니까 뭐 다람쥐 써놓고 예를 들면서 이렇게 놓고 이걸 낮자로 예를 들면 이렇게 써놓고 이거는 나람쥐지 다람쥐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다자로 읽는 사람들이 표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꼭 염두에 둬야 되고 리을에서도 기본자가 이거고 이건데 많이들 해요. 이렇게도 리을로 쓰고 네. 이건 리을이 아니라 디귿이나 니은에 가깝죠. 디귿에 가깝지. 이건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리을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하나, 둘, 셋. 기본은 요거예요. 그리고 기본 리을자. 그리고 다른 자는 이제 그대로 비읍이나 뭐 그대로 쓰고 미음도 정자 미음이 요렇고 궁체는 이렇게 되고 흘림은 찍어서 옆으로 이것도 미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 몸에 할 때는 이렇게 이것도 미음이기 때문에 꼭 이런 미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쓰면서 활용을 해주면 좋고 그리고 시옷도 보통은 이렇게 쓰는데 여러 가지 흘림 시옷은 이렇고 받침으로 쓰는 시옷은 이렇고 켈리로 쓸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써도 시옷이죠. 순자 쓸 때. 하지만 기본 획은 이거 요 세 개. 이건 우리 궁서체에서 보는 정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캘리그라피를 쓰면서 다른 자는 응용이 가능해요. 이 틀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리을, 시옷 여기에서는 요 글자를 알고 작품을 써야
엉뚱한 자가 안 되고 글씨 이제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시옷 쓴 거에서 점 하나 획 하나 넣으면 지읒 치읓이 되고, 처음에 지난주에 했던 기억에서 점 하나 치면 키역되고, 기억에서 이거 하나 올리면 키역되고, 마찬가지로 캘리그래피는 큰 나무 할 때 이렇게도 써도 큰 나무죠. 응용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글자, 요거 말한 거 외의 글자는 획의 크기나 두께, 모양을 가지고 변형을 해서 캘리로 응용을 하면 되고, 이거 말한 거는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모음을 쓸 때 이제 그리고 히읗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히읗, 원래 히읗이 요거 히읗 판본체 이렇게도 많이 쓰는데, 판본체의 정자는 점과 획을 붙이는 걸 정자로 해요. 히읗. 그러니까 뭐 행복 같은 거 예를 들어 쓸 때 이렇게도 굴리는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면, 근데 정자는 이래요. 하여튼지 이응을 이렇게 쓰는 거와 이렇게 쓰는 거가 있듯이, 행여 뭐 이렇게 원을 마감도 안 하고 이응처럼 쓰는 분도 많고, 그냥 반만 가지고 이응으로 쓰는 사람도 많은데, 글쎄 서예를 정통으로 서예를 한 입장에서는 그냥 바르게 이응 이렇게 써주는 게 더 보기도 좋고 우리 글에 좀 해치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음 이렇게 끝나고, 모음은 이제 줄긋기인데, 그 줄긋기에서 알아둬야 할 두 개는 편봉과 측봉이니까, 측봉, 그러니까 편봉이라는 거는 붓을 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쓰죠. 저기 할 때. 편봉은 측봉이 돼요. 붓을 기울여서 쓰죠. 이렇게 기울측, 기울측, 네. 측봉하고 편봉은 같이 가요. 근데 붓글씨에서 기본, 한문이나 한글에서 기본은 중봉 쓰기를 해요. 붓을 세워서 붓끝 호가 가운데가 진하게 쓰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요 붓끝이 중앙을 따라가죠. 요거가 중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람으로 치면 뼈에 골을 세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글씨가 훨씬 힘있고, 캘리어도 굵어 보이고 굵고 힘있고, 예, 그렇게 보이고, 얘는 멋은 있는데, 그러니까 요 캘리에서는 둘을 겸해서 먹과 이렇게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쓰는 판본체가 거의 이런, 판본체는 중봉으로. 그렇죠. 거기가 중봉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써봐도 이렇게 붓이 중앙을 따라가죠. 캘리도 이게 이쁜가요? 약간 성향이에요. 어떤 분은 요것만 좋아서 힘있고 좋다고 요것만 쓰는 분이 있고, 자, 이렇게 붓을 90도로 세워서 중앙에 중봉이 중앙을 가게, 이거는 이제 중봉 쓰기로 판본체 류가 되고, 이제 이거를 측봉으로 써보면,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게 기울여요. 붓이. 이렇게 기울였으면 어찌 보면 이런 갈피나 이런 것 때문에 멋있어도 보이고 장단점이 다 있는데, 기본은 이거지만 우리 캘리에서는 중봉과 측봉 이거를 겸해서 쓸 때, 측봉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생동감 있다고 그래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겸해서 쓰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글씨 쓰면서 중봉과 이거 측봉을 곁들여 쓴다, 요거는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제 요것만 기본으로 알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글자 하나로 작품을 만드는 그걸 해보겠습니다.